보수 대통합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지금 시작합니다. 보수 대통합으로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오늘 12시 30분은 윤희석 수석 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정치는 상식이다. 제 곁에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요즘도 계속해서 바쁘셔서 그죠? 똑같습니다. 네, 예. 네. 그래도 되게 활기차 보여요.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고 또 어제 청주가 또 뒤집어졌더라고요. 저는 청주는 못 갔고 네. 제가 이제 하여튼 어제는 제가 못 갔는데 예, 청주에서도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주셔서 네. 예. 근데 사실은 충청도는 뭐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네. 뭐 사실 부산은 한동훈 후보의 인기가 워낙 뭐 많았던 네. 지역이기도 하고 예, 예. 그래서 청주도 저 정도일 줄이야라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일단 우리가 그 밖에 나와서 이제 환호하는 분들 많으니까 네. 일단 우리는 뭐 기분 좋죠. 응? 그런 정치인이 지금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네.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치인은 연예인이 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네. 연예인은 특정 계층만 좋아해도 됩니다. 그 팬클럽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정치인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모든 계층, 성별 그런 거 구분 없이 다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을 두루 갖추고 있는 분이 오래 가고 네. 또 결국은 지도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밖에 나와서 환호하는 분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좀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거기에만 매몰되면은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저는 늘 그 행렬의 뒤에 따라가면서 뒤에 지나간 사람들이 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행렬에 안 들어가는 사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훑고 지나갔을 때 가게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거 듣는 사람이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럼 어제 청주에 못 가셔서 그거 누가 들어왔어요? 누가 듣고 웃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캠프분들 일 잘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많이 좀 떨립니다. 2시에 어떻게 될까요? 이런 2시요? 것도 많이 주세요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됐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한 말씀이 되게 또 위로가 된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걱정 안 돼요. 하셔도 돼요. 네. 뭐 홍, 김 나온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고 우리가 지금 이게 4명이 과반하는 게 불가능해요. 거의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가 아니고 몇 면을 보세요. 네. 그때 이제 경쟁 2등이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그분들과 지금 우리의 상대가 되는 김문수, 홍준표, 안철수 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63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만큼 이제 어려운 시험이 됐다. 그러니까 누구도 과반하기가 올 땐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38% 얘기했습니다. 4명 할 때 38을 받아야 둘이 갔을 때 50을 확보할 수 있는 선이 된다. 그게 기준이군요. 왜 38이냐? 네. 25에다가 25가 기본빵이잖아요. 거기에 이분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네. 한쪽 가진 거에 반만 가져오면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걸 얻기가 어려워요. 네네. 그리고 이쪽 안철수 후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숫자를 저는 38로 봤어요. 그럼 오늘 2시에서 경선 결과가 나왔을 때 이 퍼센테이지가 38% 정도가 나온다면 사실 굉장히 근데 우리가 모르지. 네, 그거 아직 모르죠. 모르죠. 제가 하나씩 안 가르쳐 주니까. 퍼센테이지 그것도 안 가르쳐 안 가르쳐 주죠. 이게 선거법에 있어. 지난번에도 안 가르쳐 줬잖아요. 예. 몰라요, 우리가. 최종은 알려줘요. 최종은. 그렇죠. 지난번에 사실 가셨잖아요. 이 방송 끝나고 네. 그때도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오겠다 하셨는데 제가 그죠. 그때 안 말씀드렸나요? 그랬나? 결론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시스템이 그렇죠. 그 돼버린 말씀을 거예요. 하셨고. 예. 예. 그러니까 뭐 아는 거 없습니다. 제가 그럼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어제까지 진행한 2차 경선 투표율이 50.93%가 예, 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단 높은지 낮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게 높았을 때 혹은 낮았을 때 유불리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난번 한 대표 63% 얻은 전당대회가 아마 48% 나왔을 거예요. 작죠. 이게 당 대표 선거라 그래요. 근데 그러면 네. 이제 대통령 후보 뽑을 때 네.
대통령 후보 뽑을 때에 그 윤석열 대통령 때 그때 몇 프로냐? 거의 63% 나왔어요. 거의. 대선 경선은 진짜 예, 그렇게 많이 그 나오는군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대표 뽑는 전당대회가 50 넘기 어려워요. 대충 50 정도 나와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제 요번에 최종이 아니어서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최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번에. 그렇죠. 근데 이제 51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네. 좀 낮죠. 낮죠. 그래서 여기서 그럼 어떤 포인트를 가져와야 되느냐? 지난번 윤 대통령 때 보면요. 네. 민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이겼는데 당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역전을 하면서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때는 조금 다른 게 왜 그런 민심을 윤 대통령이 졌느냐? 당시 후보가 그 이유는 그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민심에서 뭐 진보나 뭐 민주당 계열 쪽 사람들도 막 들어와서 의사표시를 하니까 윤 대통령이 싫은 거지. 그래서 네네. 홍 후보 쪽으로 많이 가서 민심은 홍 후보가 48, 윤 대통령이 38, 요 정도 나왔어요. 10 졌는데 이때도 5대 5입니다. 네네. 근데 당심은 이제 63%에서 확 밀었는데 윤 대통령이 엄청 이긴 거죠. 58대 35. 많이 이겼어요. 요걸로 그렇네요. 이긴 거예요. 그래서 네네. 최종 47대 41로 이겼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당심이 작용해서 뭘 흔들기에는 요 퍼센티지가 좀 어렵다. 요번에 51%의 이 투표율이 네네. 지난번에 63%였으니까 네. 이제 그런 정도는 좀 뽑아낼 수 있어요. 우리한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심은 한동훈 대표한테 별로 유리하지 않다 이런 해석이 많으니까 그런 움직임도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적네. 그럼 이제 역으로 또 우리가 좀 회로를 좀 돌려봐야죠. 자 그러면 이번에 투표를 할 수 있는 당원 네. 이분들이 76만 명이었어요. 네네. 이 중에 반 했잖아요. 그럼 한 38만 했다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38만을 했는데 요 여론조사는 빼고요. 38만 중에 그 몇 명이 그러면 우리 한 대표한테 예를 들어서 투표를 했느냐 이거는 이제 추산하려면 모르나. 그렇죠. 네. 이번에 후원금 모금할 때 그치. 한 4만 정도 오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그러면 이 4만이 다 당원은 아니시겠지만 네. 대충 당원이라고 네, 비율이 보고. 더 높겠죠. 훨씬 그렇죠. 높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분의 주변 분들과 이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회로를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회를 돌릴 수 그렇게 있겠네요. 한번 생각해 보자면 네. 자, 이거 38만 재밌다. 명이 투표를 했어. 네. 당원이 38만 명이 투표를 한 결과가 오늘 나오는데 네. 그 중에 일단 기본빵이 4만이고 거기에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다 네. 뭐 이런 거죠. 그러네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조금 정리를 하자면 투표율이 지금 51% 정도 나온 것은 높지는 않은 것이고 그리고 작죠. 네, 높지는 않은 것이고 그리고 이 지금 상황이 한 후보에게 그렇게 불리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죠. 라는 게 이게 지금 결론이네요. 이렇게 되면요. 네. 여론조사라고 해서 각 회사들이 발표하는 그 수치하고는 다른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일단 여론조사 수치에 나오는 것들 보면 없음 모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투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 계산할 때 그 빼고 계산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답하는 거하고 실제 투표와 같은 이 경선에서 표를 네. 행사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를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모른다. 모르는데 네. 이런 간접 지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 과반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누구도 과반이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리고 대신에 결선 올라가는 크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을 안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방송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로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많이 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수치로? 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오픈되진 않지만 근데 뭐 그걸 아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당내에서. 그렇죠? 결과를. 그건 네, 근데- 모른다고 봐야 돼요.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관위는 알지 않나요? 아니요, 몰라요. 그래요? 그들도 제가 다시 몰라요? 설명드릴게요. 선관위도 다시 몰라요? 설명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 법적으로 이게 알려지면 안 되는 거라서 그래요. 경선 과정 중에 있는 중간의 결과를 못 하게 돼 있어요. 한 번이면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때도 아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여론조사 회사에서 가지고 온 결과를 자기들 것만 아는 거예요. 지난번에 5개 회사가 했잖아요. 이번에 6개인가? 이번에 5개. 5개라고 들었어요. 5개요. 네. 그럼 각각 자기 것만 알아.
일단 회사 사람도 자기 것만 알지. 네. 그럼 이걸 합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합산하는 사람이 이 각 회사 거를 봉투를 받아 이 밀봉한 봉투를 하나씩 들고 와서 받는 사람 한 명. 네. 그다음에 이 받아온 거를 뜯어서 주면 그거를 컴퓨터에 넣어서 합산하는 사람 한 명, 이게 2명만 보는 거예요. 이 숫자는. 그다음에 이제 상급자가 와서 이렇게 쓱 보더라고. 이렇게 같이 검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위원장한테 결과만 주는 거예요. 뭐 듣기로는 거기에 연필로 순서하고 퍼센티지 써서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4명이 아는 건데 위원장은 자기는 잘 뭐 기억도 안 난다, 못 봤다 뭐 하시더라고. 그냥 명단만 얘기했다. 근데 이걸 예를 들어서 밖에서 누구한테 이 4분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했다.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은 다 추측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다.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저도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글 보면서 저도 조금 이제 좀 달래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알겠고 이유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오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근데 지금 당에 대해서 좀 불신을 갖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걸 어떤 불신이요? 그러니까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겠죠.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막 뭔가 많은 생각들이 있으신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이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또 뭐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없다, 부정적인 요소는 없다라는 거에 대한 안심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냥 되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선거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되게 불안한 마음이 많으신 거예요. 도대체 네. 근거가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게 자꾸 저한테도 문자 많이 보내시는데. 그러죠. 문자 오죠. 제가 그러니까 일단 전제를 그렇게 깔면 누가 뭐라 그래도 뭐 부모가 얘기해도 안 들으실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결론은 뭐 동영상으로 막 보여줘도 페이크다 할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부정선거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네.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네. 예, 저는 거기까지는 제가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도부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사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좀 이제 마음이 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국민의힘의 당대표인데 이제 뭐 반 이재명 빅텐트를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게 또 다른 계산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것보다 당 밖에 있는 현직 총리를 네. 데리고 와서 이 선거를 치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당내에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에 대단히 실망을 하는 거죠. 뭐 명분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분 갖고 이길 수 있냐. 네. 이길 수 있으니까 무슨 짓이라도 한다. 이게 그분들 생각인데 숫자를 한번 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 한덕수 총리가 지금 이재명하고 비슷한 지지율이 막 밖에 나와야 돼. 막 한 30% 나오고 막 이래야 돼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닌데 왜 이분을 굳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과정도 거치지 않고 부전승으로 갑자기 넣어서 뭔가 뭐 원샷 경선인가 이런 걸 해서 후보를 만들겠다고 하냐는 거예요. 누가 그분에게 원샷 경선만 참석할 수 있는 다른 거 안 해도 되고 그 면제시켜주는 권리를 줬냔 말이에요. 당원들한테 물어봤습니까? 근데 또 재밌는 게 오늘 있죠.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게 국민의 여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하나가 돼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에 또 합리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좋아요. 거죠.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경선에 참여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죠. 맞습니다. 네. 예. 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네. 이분들이 그 앞에 절차적인 문제는 얘기 안 하고 대의만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항상 민주당 패널 반박을 할 때 왜 네. 반만 얘기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왜 반만? 거의 대부분 자기의 허물을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야, 니들은 그때 안 그랬어? 니네 똑같은 얘기했잖아. 왜 이번만 그래? 이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 한덕수 총리도 우리 보수 진영의 중요한 자원인 건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러면 왜 여기 안 들어왔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선 다 보고 네, 들어올 이제 수 와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대선에 이기고자 하는 마음보다 앞서는 것이 자신의 당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당권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 않아요. 당권을 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대선 이후에
이 비대위가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 전당대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전당대회 해야 돼요. 뭐 비대위만 계속 할 겁니까? 그러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비대위 서류상 1년 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럼 또 바꾸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정식 당대표가 선출되는 게 맞는 거니까 전당대회라는 걸 해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해서 제가 볼 때 좋은 결과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거면 참 복잡합니다. 저도. 아,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가 정말 윤정부부터 해선 참 많았잖아요. 이젠 진짜 당이 좀 안정화되는 시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계속해서 드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렇죠.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지금 뭐 참모들이 사의를 표하는 것을 보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제 뭐 5월 1일에 사의를 하고 2일에 출마를 하고 이런 기사들도 이렇게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이분이 출마를 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일단 5월 4일까지는 공무원은 네. 사표를 내야 선거에 출마를 할 수가 있으니까 5월 4일이 일요일이잖아요. 네. 이제 한 닷새 정도 남았으니까 그 안에 한덕수 총리는 사퇴를 해야 됩니다. 출마할 거면. 네네. 그다음에 근데 이분이 이제 사퇴하기 전에 이제 준비 작업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본 게 이제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공무원이잖아요. 네, 네. 이분들이 사표를 미리 낼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순대로 가는구나. 출마다 이렇게 봤는데 네. 어제 그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이 사표를 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이분은 뭐 99% 출마한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는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또 우리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도 그러실 것 같고 한동훈 후보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동훈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면 이제 한덕수 대행은 못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이건 그 다음에는 한 후보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도 또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조금 빠른 얘기인데요. 네. 일단 우리가 최종 후보 되는 게 목표예요. 그건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뭐 다른 후보들은 미리 얘기하잖아요. 뭐 원샷 경선을 하겠다느니 하는데 그게 다 표를 얻기 위한 경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거지 진정성을 갖고 내가 후보가 되면 진짜로 내가 뭐 원샷 경선해서 내가 지면은 당연히 후보직 양보하고 이 얘기인데요. 네.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의미가 없어요. 이분 얘기는 좀 할게요. 제가 이거는 진짜 홍준표 후보를 어제 오늘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홍준표 후보의 마음을 저는 모르겠어요. 자, 이분이 처음에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좀 반대를 많이 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막 문자가 계속 와요. 근데 문자 봤는데 단일화 경선을 하겠다. 그러니까 저를 뽑아주세요. 뭐 이런 문자도 오고. 그리고 뭐 페이스북에도 그런 글을 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어젠가요? 어제는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가 출마하는 게 상식이 맞냐? 뭐 이런 글을 쓰더니 또 오늘 기사 보니까 마음을 비우니 참 편안하다. 뭐 이런 기사가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지금 뭘 하시는 건가 싶어요. 홍준표 시장이 아마도 처음에는 쭉 가다가 네. 한 총리에 대한 비난을 멈춘 시점이 지난주 수요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는 아마 이거 어렵겠다라는 아마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덕수 총리를 지지하는 분들의 표라도 얻어야 되겠다 해서 유화적인 입장으로 선회를 한 거죠. 갑자기 밤에. 그리고 이제 쭉 온 거 아니에요. 토론회도 하고.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또 그래도 별 그게 없더라. 그러니 이제 본인 생각대로 얘기하시는 거고 패배할 수 있다. 이번에 2인 결선에 못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 인터뷰도 보면은 육성으로 말씀하셨더라고요. 요번에 만약에 선택을 못 받으면 자기는 그 다음 날부터 정치하고는 끝이다. 30년 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걸 보면 하더라고요. 네. 승패만 생각하면 아마 홍 후보 쪽은 결선 올라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부적으로 그런 느낌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 이제 오늘 2시 발표를 앞두고 뭐 압도적으로 1위를 할 것을 자신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이 건물에 있다 보니까 김문수 캠프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리는 얘기도 또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는 그러니까 친윤에서 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많이 확실히 밀고 있는 후보는 김문수 후보다라는 얘기를 그들은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 김문수 후보는 만약에 자기가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그냥 딱 단일화해서 이거 후보 자리 줄 사람이다라는 얘기도 이 캠프에선 들려요.
그렇겠죠. 네. 모르겠어요. 그 내부에서도 또 싸운대요. 아, 어떤 그래요? 사람은 단일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위장 전입해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내부에서 계속 있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그냥 후보해야지 무슨 단일화냐 한덕수가 주저앉아야지 뭐 대판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싸웠다는 얘기가 많네요. 예. 저도 들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아, 그렇게 싸웠군요. 그는 뭐 그들의 얘기고 우리는 우리 생각만 해야 된다. 아직 경선이 끝난 것도 아니고 오늘 네. 이제 2명으로 좁히냐 과반 있냐 요거 보는 건데 아직 끝난 거 아니라 그런 얘기하는 건 설레발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하여튼 2시 저희 뉴스엔진에서 방송 중에 이 결과가 발표가 있기 아마 때문에 3시 좀 전에 알게 될 거예요. 네, 네. 그 그래서 발표는. 그 내용도 함께 같이 보면 네. 좋을 것 같고. 아, 그리고 그냥 제가 여담인데 네.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이제 경선 발표하거나 막 이런 걸 쭉 보잖아요. 네.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앞에 수순이 되게 길더라고요. 모든 정당들이 다 그렇겠지만, 네. 누구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고, 누구 나와서 인사 말씀하시고. 뭐 당이 되게- 하는 게 다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 쥐어줘야 돼요. 네, 그런 건 그렇죠. 있습니다. 그거는 알지만 우리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은 마음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 민주당 얘기도 좀 이어서 가고 싶은데 지금 윤여준 전 장관이 이재명 캠프에 사실 어제 기사에서는 합류에 대한 결정이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냥 같이 만난 사진까지 나왔더라고요. 뭐 저분 가신다고 봐야죠. 저분 문재인 때도 문재인 캠프에 가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의 책사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부르기가 어렵게 됐죠. 예. 그리고 사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뭐 강금실, 김부겸 등등 뭐 민주당 안에서의 인사들도 계속해서 만나고 뭔가 좀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 싶어하는 예.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민주당 내의 세력들의 이 반발이라든지 이런 걸 좀 다독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거의 90 가까이 얻어서 됐는데 네.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행보를 하지. 본인한테 뭐 유리하다고 생각 안 되면 하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주말 사이에 이재명 후보가 뭐 진짜 90% 육박하는 지지율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또 그래도 뭐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도 민주당에 많아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말이 맞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으니까 저 90 정도 나온 거는 이재명 대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투표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고 뭐 제도가 그런 거니까. 네. 그러니까 당은 민주당을 좋아하는데 후보가 이재명이냐는 거에 대한 싱크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네. 투표할 때 나는 이 사람을 100을 좋아해. 어떤 사람은 51만 좋아해. 이게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도장 하나 찍는 걸로 그냥 하는 거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죠. 예. 그 안철수 후보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안철수 후보에게는 죄송하지만 지금 뭐 탑2에 이름이 거론되는 분은 아니니까 그런데 안철수 후보를 보면 그래도 한동훈 후보하고 뭐 좀 이념적으로 가장 좀 결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듣고 있으니까 봐야죠. 입장이 같죠. 그렇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오늘 2시 이후에 결정이 나면 좀 입장에 대한 표명을 해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 캠프에서는 어떻게 봐요?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올라간다고 전제하고 네.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발언 나오면 정말 그만한 도움이 없죠.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제 그러니까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캠프에서도 잘 움직여 주실 거라고 예. 믿고 그리고 또 양향자 그 후보 그리고 후보는 아예 그냥 뭐 지지 선언해 주셨고 그리고 또 주말에 보니까 유정복 시장도 이제 예방을 했더라고요. 같이 예. 회동을 했더라고요. 예, 회동했습니다. 네네.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참 그러게 좀 하죠. 합리적으로 예, 합니다.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님도 하여튼 이번에 결과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결과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힘을 좀 합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여러분들도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아이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그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은 고민들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게 걱정이 됩니다. 경선에서 위험합니다. 뭐 이런 말도 주시는데 근데 아까 서두에서 우리 그 윤희석 그 수석 대변인님께서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한마디 딱 하신 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다. 네, 라는 최종 생각도 후보가 듭니다. 되는 게 중요해요. 예, 지금 이제 오늘은 중간 과정이고 네. 이제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둘 중에 한 명 뽑는 거라.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이거를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김상욱 의원 관련된 질문을 계속해서 주시네요.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뭐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또 손을 내밀었다 뭐 이런 기사가 사실은 나긴 했거든요. 이 의원 부분에 한 대해서는 명인데요, 뭐. 네. 김상욱 의원 한 분에 대한 얘기니까 네. 뭐 지금 이 경선 국면에서 크게 우리가 뭐 집중할 필요도 없고 그분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이 아무리 우리 당 안에서 이 우리 당의 이 폭이 좀 넓다 해도 네. 제가 봐도 좀 많이 넘어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개인의 선택. 네. 네. 네, 개인 한 명의 선택입니다. 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견을 좀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점과 의견을 좀, 오늘은 좀 무물모처럼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분씩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척특급님 고맙습니다. 일몬도님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대선 승리의 아이콘 핸섬 스윗 윤희석 수석 대변인님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한테도 인사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법무부 장관 만델라 그러니까 소년학교 영상 감동하시는 분들 늘어나서 너무 기쁩니다. 요거 아시죠? 네. 요거 저희 일몬도님께서 저희 뉴스엔진에 제보를 주셔서 저희가 많이 틀어드렸는데 많은 분들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름조아님, 국힘 경선이 끝났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힘에 입당을 해서 다시 경선하는 게 가능한가요? 지금 후보들 돈 수억에서 수십억 쓰면서 경선하는데 무임승차 절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당원 당규 사항은 어때요? 지금 당원 당규 없는 거죠. 그쵸. 후보가 결정됐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지도부가 알아서 하겠죠. 지도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래요. 근데 이거 지금 여러분들 후보들 돈 썼다 얘기하니까 궁금해서 그런데 돈 썼다고요? 그러니까 기타금 경선할 때, 네, 지금 후원금 다른 후보들은 어때요? 혹시 아세요? 저 얘기를 안 하니까 안 찾겠죠. 아니 홍준표 후보 지금 돈 떨어졌다는 얘기 막 문자로 돌던데요. 아 그래요? 돈 떨어졌다. 네, 돈 떨어졌다 이런 있죠. 얘기도 있고. 네. 이완규님, 국힘 지도부는 결과를 미리 알고 있나요? 어제 오늘 쌍권의 이야기가 혹시 결과를 알고 하는 얘기인가 신경 쓰입니다. 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발 아닙니다. 좀 얘기를 제발. 들어주세요. 네. 너무 많은 문자가 와. 그죠.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부정선거. 마음이 막 여러분 조급해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이거 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중간에 많은 얘기를 하세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아, 오케이 다 좋은데 일단 저희한테 들어올 때는 저희가 이미 아는 상태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주시는 거 고마운데 네. 믿어는 주셔야 돼. 그렇죠. 얘기를 하면 이제 네. 반박 문자가 또 와. 당신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야? 네가 어떻게 알아? 뭐 오는구나. 이러고 온다고. 그럼 제가 또 아이고야. 길게 쓰죠. 그렇지가 아이고야. 않다. 네.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예, 제발 좀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네. 당 지도부 몰라요. 네. 아주 알면 저렇게 나오지 않죠. 예. 알면 저렇게 알면 나오지 저렇게 않는다. 나오지 않지. 그러네요. 의미 있는 말이에요. 예. 아주 보통의 하루님. 한 예. 대표님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큰딸 대학교 발표날 때만큼 떨리네요. 아유, 아, 그래요? 진짜 진심이시다. 국힘 경선을 관심 있게 보는 건 생전 처음이네요. 이런 분들 진짜 많으세요. 한 대표님께 국힘 친윤들 왜 그렇게 탄압을 하는지 수석 대변인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결론은 윤 대통령이 있다고 봐야 돼요. 한 총리 관련해서 이런 부분 윤 대통령 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으면 네. 윤 대통령과 정부를 쭉 이끌어왔던 처음부터 한 총리를 이 선거에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윤 어게인의 주인공은 한덕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윤 많이 대통령 나오더라고요. 못 나오니까 네, 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아직도 우리 당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안 끊어진 거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거예요. 어느 게 맞냐. 그렇죠. 그게 이번 경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어제 갑자기 보리밥집 나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좀 뭐. 되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개상 남자님, 네 안녕하세요. 윤희성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네. 한 대표님 대통령 되시려면 우리 극성 일부 지지자분들 혹은 일부 유튜버분들 조금 자제해야 됩니다. 어제 청주에서 크게 노래
틀고 따라 부르고 춤추고 청주의 일부 분들은 좀 언짢아했습니다. 극성 지지자들 때문에 한 대표님 이미지 안 좋아지면 안 됩니다. 저 부분이에요. 저 부분. 네. 그 채널 A 앞에서도 제가 이제 채널 A 계속 있었잖아요. 토론을 할 때. 거기서 이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게 이제 좋아요. 뭐 응원하고 좋은데 그 모습이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비칠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인이. 한동훈 대표는 연예인이 아니에요. 연예인이면 그럴 수 있지. 팬클럽 왜 안 돼? 다 하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고 좋아하는 걸 표현하고 모이고 환호하는 거 좋은데 그럴 때 다른 것까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어디까지를 해야 되느냐 그 생각을 이제 이미 할 때가 지났어요. 예. 네. 지났고 너무 몰입을 하시니까 어떤 분은 막 밤 12시 가까이 되면 막 전화를 해요 저한테. 아이고야. 예. 아이고야. 그런 거 이제 몰입을 하신 거지. 이제 그렇죠. 뭐 어디 커뮤니티 글 본 거야 이제. 그렇죠. 이거 무슨 빨리 커뮤니티에서 알려줘야 되는데 뭐 이거 이런데 어떻게 들어보면 아니 그는 저 별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 그래도 이게 이렇게 퍼지는데. 근데 막 그 전화를 그 시간에 다 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전화가 오는데? 아이고야. 진짜 극한 직업입니다. 아이고야, 이거는 좀 그렇다. 예, 여러분들 하여튼 한 번 얘기해드리면 믿어주시고 너무 크게 막 이렇게 웬만하면 전적으로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네, 알고 그렇죠. 있어, 다 알고 있고 맞아요. 물론 이제 네. 이런 거는 중요해요. 뭐, 라방하는데 안전벨트 안 맸다. 요번에도 안 맸어.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다 조치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게 직업이다. 네. 예, 그걸 좀 알려주셨으면. 믿습니다. 네. 이겼다님. 아니, 구태들이 무슨 빅텐트를 치겠다고 생쇼인지 한동훈 대표가 무조건 이깁니다. 걱정들 마시고 열심히 응원합시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여름조아님, 한덕수 1일 사퇴하는 거 결선 투표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건가요? 1일에 당원 교육하는 곳이 여러 곳 있나 봐요. 당원들 모아놓고 특정인 찍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5월 저렇게 1일. 하면 걸리기 때문에 저런 일은 없어요. 당원 교육을 한다는 것도 저게 이제 용어가 네. 정말 당원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원 교육이라고 딱 하시면 네. 진짜 그 사람들이 당원인지 진짜 교육을 한지 진짜 모으는지 이게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러면 이제 퍼지는 거야. 또 여러 군데에서 당원 교육한데 당신네들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 예. 그러니까 아이고, 좋은데 네. 저런 이제 의견을 확인하시고 예를 들어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당협에서 당협위원장이 몇 명을 모아서 당원한테 한다더라. 이러면 이제 저희가 출동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냥 당원 교육하는 데가 많아요. 뭐 이러면 저희가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워딩 자체도 되게 정확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으셨는지를 알려주세요. 네, 네. 저한테. 좋습니다. 예. 네, 또 밤 12시에 전화 올라 큰일 났네. 네, 라벤더님, 걱정돼서 질문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님이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되시면 당무 결정권을 예, 가지시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지도부가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와 한덕수 사이에 경선을 치르겠다고 벌써 헛소리를 하는 건가요? 요거는 저도 궁금하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후보된 다음에 생각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네, 좋습니다. 이거는 다음 얘기야, 다음 얘기. 근데 어쨌든 요걸 인지하고 계시다. 예, 그게 중요한 알죠, 거잖아요. 저희가. 네, 우리가 예. 안다. 네, 예. 빅토리 프레젠트 한님. 예,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어게인 63 필승 어대한 화이팅 대한동훈. 아유 고맙습니다. 라일락님 본인들 국회의원 경선 중에 커튼 뒤에 다른 사람 세워놓고 당신들끼리 길을 쓰고 3라운드 뛰어서 한 명 그쵸. 뽑아보라 그래. 이거지. 그리고 다음에 저 사람하고 한 번 더 하자 그러면 본인들 어떻게 나올까요? 유치하지만 진심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거 좋다. 예,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자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수선아님 투표날 갑자기 목격담 정치하고 한덕수 권한대행 1년 만이라도 하겠다고 하고 한덕수는 누구처럼 방탄하러 나오는 것 같잖아요. 뭐 이런 걸 주셨고요. 김찰리님 최종 토론 가면 지긋지긋하게 또 듣겠네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눈에 넣어도 저런 아프지 않은. 얘기하면 불리하죠. 김문수 후보가. 아이 참 재밌다. 네. 파리지엔 세라님.
시어머니 노릇 하지 맙시다. 예, 요거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이린님, 진짜 떨리고요, 긴장되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럴 때 뉴스엔진 좀만 함께 기다리세요. 해주세요. 네, 네.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있으면 네. 결과는 알 테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 근데 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홍보가 돼야죠. 네, 좋습니다. 아유,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윤희석 수석 대변인님 오셔서 조금 마음에 안정을 얻은 게 댓글에서 좀 보인다. 그전에는 댓글이, 저도 엄청 혼났어요. 예,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저한테도 막 혼을 내셨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보시면서 많이 진정을 한 것 같고, 오늘도 이렇게 진정제를 놔주셨으니까, 제가 오늘은 중요한 날이라서 우리 수석 대변인님 좀 빨리 보내드리고 싶어요. 네, 마지막 네. 인사를 듣고 저희가 방송 이어가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저 오늘 이제 발표가 나고 네. 또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항상 좋은 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겠다 말씀드리고 오늘은 어쨌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이제 남은 기간이 내일 그렇게 되면 밤 10시에 TV 토론 양자 토론을 하고 목요일 금요일 투표하고 토요일이 그 전당대회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주 짧다. 이제 총력을 다해서 이제 계속 주변에 얘기를 하시는 방법만이 네. 중요하다. 특히 당원인 분들한테 하셔야 돼요. 당원인 분들. 당원인 여론조사는 언제 분들한테? 걸릴지 몰라. 네. 예, 그러니까 당원 있으면 이렇게 좀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원분들한테 소문 많이 내주시고, 예, 그리고 그게 중요해요. 또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요즘에 보니까 뭐 카드 뉴스나 이런 것들 되게 잘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많이 공유해 주시고, 네. 하여튼 한동훈의 진가를 알리기 위한 노력에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방은 쉬시라고 너무 힘드실 것 같다고 이런 글도 주시네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래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밌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윤희석 수석 대변인과 함께하는 정치는 상식이다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한 10분 정도만 쉬다가 티키타카 쇼로 돌아올 거거든요.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 저희 뉴스엔진에서 2시 국민의힘 경선 결과도 같이 생중계하면서 방송 진행할 거니까요. 나가지 마시고 함께 이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윤희석 수석 대변인은 여기에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